현명한 부모들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이런 것들을 주려 합니다. 좋은 교육, 넉넉한 용돈, 고급스러운 옷, 안락한 집. 하지만 이런 것들만 주면 아이가 정말 행복해질까요? 73세 최정순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최정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도 마련해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고 손주들 양육비까지 지원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주지 않았구나.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자식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오늘은 진정으로 현명한 부모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반세 가지만 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주면 자식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부모인 여러분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식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따뜻한 마음을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72세 김정자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정자 씨에게는 정말 사랑스럽고 착한 딸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주변에서 부러워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나이를 먹을수록 김정자 씨와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대학교 기숙사 생활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김정자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딸에게 뭘 잘못했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애 멀리하는 걸까? 더 충격적인 일은 딸이 결혼할 때였어요. 예비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 김정자 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딸과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어때? 엄마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김정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간섭이라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한 걱정이었는데 간섭이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딸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김정자 씨는 마지못해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결혼 후에도 문제는 이어졌어요.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김정자 씨는 손주 교육에 대해 의견을 냈어요. 아이를 너무 버릇없게 키우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며칠 와서 도와면 어때? 그때마다 딸은 점점 더 냉랭하게 굴었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세 끊어버렸죠. 급기야 작년에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김정자 씨가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했는데도 딸이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어머니가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김정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딸을 잃었구나. 혼자 병원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난 딸을 사랑했는데. 시스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뒤 이웃에 사는 65세 이미경 씨가 병문안을 왔어요. 이미경 씨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와 정말 가까운 사이였죠. 김정자 씨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미경 씨, 어떻게 아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우리 딸은 저를 멀리할까요? 이미경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김정자 씨, 혹시 딸을 진심으로 믿어본 적 있으신가요? 믿어본 적이 있나고? 김정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게 다르단 말인가요? 이미경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부모라면 학원에 보내거나 야단쳤을 텐데
이미경 씨는 달랐어요. 아들과 단둘이 앉아서 진심으로 대화했죠.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아들은 한참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과도 잘 안 맞고, 공부도 재미없고, 미래가 불안해요. 이미경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혼자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다니. 그때 이미경 씨가 한 말은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너는 현명하고 강한 아이라는 걸 엄마는 알아.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노력해 볼게요. 놀랍게도 6개월 뒤 아들의 성적이 원래대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아들은 자신감을 되찾았죠. 지금 그 아들은 의사가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여전히 어머니와 모든 걸 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식 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믿어준 그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김정자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믿어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늘 걱정하고 간섭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아셨나요? 믿음이란 자식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김정자 씨는 그 후로 달라졌어요. 딸에게 전화해 사과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처음엔 딸이 믿지 않았지만 김정자 씨가 진심으로 변하자 딸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지금은 매주 만나 차를 마시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김정자 씨가 말했어요. 딸을 믿어주니까 딸도 저를 믿어줬어요. 이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자식에게 줄 첫 번째 선물,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68세 박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영애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웠죠. 밤낮으로 일하며 교육비를 마련했고 자신은 새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했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큰아들 결혼할 때 전세 자금 3억을 마련해줬고 둘째 아들 사업에 5천만 원을 빌려줬으며 딸 시집 갈 때는 혼수와 예단을 완벽히 준비했어요. 박영애 씨는 뿌듯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정말 많은 걸 해줬구나. 이제 자식들이 날 챙겨주겠지. 하지만 작년 박영애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둘째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서, 딸은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고 했죠. 박영애 씨는 혼자 병원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평생 저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애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많은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걸 대신해줘요. 하지만 이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75세 한명숙 씨의 경우를 보세요. 한명숙 씨는 40대 아들에게 여전히 모든 걸 해주고 있어요. 통장 관리, 아내와의 갈등 중재, 손주 숙제까지. 결과는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문제 생기면 어머니에게 의존해요. 한명숙 씨는 후회해요. 내가 아들을 망쳤구나. 너무 많이 해줬어. 반면 기회를 준 부모들의 자식은 스스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며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기회를 준다는 건 뭘까요? 첫째,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실수해도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거죠. 셋째, 적절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참아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자식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최순자 씨가 말했어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식에게 기회를 주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엔 자식이 감사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74세 조명자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조명자 씨에게는 공부 잘하고 성격 좋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너희는 꼭 성공해야 해. 1등만 하면 돼. 남들보다 잘해야 해. 아이들은 열심히 노력해 1등을 하고 명문대에 입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조명자 씨는 뿌듯했죠.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큰아들은 회사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짜증을 내고 가족에게 화를 냈어요. 둘째 아들은 승진해서 밀리자 우울증에 걸려 자책했어요. 조명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아들들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작년에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둘째 아들도 비슷했어요.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조명자 씨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상담센터에서 만난 70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정희 씨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이정희 씨,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정희 씨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해. 조명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게 되지 않나요? 이정희 씨가 설명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울며 왔어요. 다른 부모라면 나단쳤겠지만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 점수가 뭐가 중요해.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야. 딸은 더 크게 울었지만 그 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정희 씨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아들이 운동 경기에서 졌을 때도, 막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았을 때도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고 말했죠. 지금 이정희 씨의 자녀들은 자신감 넘치는 어른으로 자랐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조명자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은 조건부 사랑을 했던 거예요. 1등, 성공할 때만 사랑한다고 느끼게 했죠. 이것이 세 번째 선물,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많은 부모가 공부 잘하면, 착하면, 성공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는 독이 돼요. 조건부 사랑을 받은 아이는 늘 불안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가치를 성과로만 판단해요. 67세 윤복순 씨의 딸이 그랬어요. 1등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지금 30대 중반인데도 작은 실수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반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실패에도 도전할 용기가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줄 알아요. 73세 김순덕 씨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지금 사업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저도 저를 믿을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란 성공했을 때만 기뻐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퇴원 후에도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박영애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그러다 이웃에 사는 71세 최순자 씨를 만났어요. 최순자 씨의 자식들은 매주 찾아오고 명절엔 온 가족이 모였죠. 박영애 씨가 물었어요. 최순자 씨, 자식들에게 뭘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최순자 씨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오히려 많은 걸 받았죠. 박영애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식에게 해준 게 없는데 자식들이 더 잘해준다고.
최순자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어요. 설거지, 빨래 개기, 청소까지. 처음엔 아이들이 싫어했죠. 엄마, 애 우리만 해야 해? 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도와야지. 너도 이 집의 소중한 일원이야. 라고 했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용돈도 스스로 벌게 했어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의 소중함을 알게 했죠. 대학 등록금도 반은 장학금, 반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게 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박영애 씨는 놀랐어요. 그럼 자식들이 원망하지 않았나요? 최순자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최순자 씨의 큰아들은 성인이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덕에 제가 독립적인 사람이 됐어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책임감을 가르쳐줘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저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 최순자 씨의 자식들은 모두 자립해 성공적으로 살고 어머니를 소중히 여겨요. 매주 안부를 묻고 명절엔 온 가족이 모여 어머니를 챙기죠. 박영애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완전히 잘못했구나. 자신은 자식들이 힘들까 봐 모든 걸 대신해줬어요. 결과적으로 자식들은 받는 걸 당연시했고 어머니의 희생을 고맙게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달라고 요구했어요. 첫째, 아이가 실패했을 때 더 큰 사랑을 보여줘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 둘째, 노력 과정을 인정해줘요. 열심히 했구나. 그 마음이 정말 예뻐. 셋째, 자주 말해줘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힘, 자식에게 줄 세 번째 선물이에요. 지금까지 믿음, 기획, 무조건적 사랑,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아요. 69세 정미자 씨의 고백을 들어볼게요. 정미자 씨는 강의를 듣고 감동받아 딸을 믿고 기회를 주고 무조건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딸이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애 미리 준비하지 않았니? 말하고 나서 후회했죠. 아, 또 똑같이 했구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좋은 교육을 받아도 습관 때문에 예전대로 행동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75세 서순심 씨의 변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서순심 씨는 평생 자식들을 간섭하고 통제했어요. 자식들이 피할 정도였죠. 하지만 2년 전부터 달라졌어요.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모든 걸 상의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서순심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말하기 전에 3초 기다렸어요. 자식이 말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이 말이 믿음, 기에 사랑을 주는 말인가 생각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힘들었겠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라고 말하자 자식이 스스로 해결책을 말하고 고마워했어요. 둘째, 매일 하나씩 칭찬했어요.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전화해줘서 고마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식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셋째, 과거의 실수를 사과했어요. 엄마가 너무 간섭했구나. 미안해. 자식들은 놀랐지만 진심이 전해지며 관계가 회복됐어요. 서순심 씨는 6개월 동안 작은 변화를 이어갔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71세 김영순 씨도 비슷했어요. 하루 3번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했죠.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식들도 엄마, 감사해요 라고 답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완벽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말하기 전 3초 기다리기. 둘째, 하루 한 번 칭찬하기. 셋째, 일주일에 한 번 사랑한다 말하기. 넷째, 자식의 선택을 하루 한 번 존중하기. 다섯째, 실수했을 때 사과하기.
이 5가지를 실천하면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해요. 68세 박정 씨가 말했어요.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바뀌니까 자식도 바뀌더라고. 내가 먼저 믿고 기회를 주고 무조건 사랑하면 자식도 변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8세 한복희 씨도 신이 넘은 아들과 관계를 회복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하고 간섭했구나. 아들은 당황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고 이제 매주 만나 차를 마셔요. 한복희 씨가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심은 통하더라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자식이 몇 살이든 진심은 전해줘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식에게 전화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라고 말하세요. 둘째, 자식의 한 가지를 칭찬하세요. 요즘 열심히 사는 거 기특해. 셋째,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세요. 내가 정했으니 엄마는 믿어. 넷째,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세요.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다섯째, 과거 실수를 인정하세요. 엄마가 잘못했구나. 미안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원해요. 72세 김말순 씨가 말했어요. 자식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믿음, 기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거죠. 집이나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평생 남아요. 자식이 힘들 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의 변화는 자녀, 손주, 증손주까지 이어져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부모예요. 자식을 더 잘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소중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3개월 뒤 자식이 먼저 찾아오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엄마 덕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요 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믿음, 기회, 무조건적 사랑,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자식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널 사랑해. 이런 말들이 아이 마음에 뿌리내리면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알게 돼요. 조명자 씨는 아들들에게 달라졌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희를 조건부로 사랑했구나. 이제부터는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아들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